한동석은 카드를 건네받는다. 이게 뭐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검은 바탕에 분홍 원형, 삼각형, 네모가 새겨진 명함. 뒷면에는 전화번호 하나. 네, 맞습니다. 당신을 오징어 게임에 초대합니다. 오징어 게임이요? 네, 맞습니다. 내일 아침 봉고차 한 대가 회장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차에 올라타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게임 아닌가요? 인생 막장인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타기 위해 목숨 걸고 하는 게임인 것 같던데요. 돈이라면 나도 충분히 있는데 제가 이걸 왜 해야 되죠? 이게 테스트라는 건가요? 흥수는 말한다. 성공하시게 되면 우승 상금 465억 원은 물론 형수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도가도 LX그룹 앞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다만 게임에서 실패할 경우 목숨도 잃으실 수 있고 LX그룹도 저희 오시 형제가 갖는다는 조건입니다. 회장님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는 한동석. 돈으로 다 되는 줄 아는 세상. 그게 진실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간다. 그리고는 대답한다. 좋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날이 저문다. 다음날 새벽 봉고차 한 대가 멈춰서고 한동석을 태운다. 한동석은 차에 타자마자 가스에 마취되어 이내 잠에 빠져들고 만다. 의식이 흐려지는 냄새와 함께 그는 눈을 떴다. 커다란 체육관. 침대 456개. 한동석의 등번호는 456번. 막상 게임장에 도착하니 두려움이 밀려온다. 스피커에서 게임장에 나오라는 안내방송이 울리고 모든 참가자가 운동장으로 모인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친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오던 회장이잖아. 하지만 이곳에선 명함도 지위도 소용없다. 정적을 가르며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탁, 탁, 퍽. 옆 사람의 머리가 터진다. 동석은 순간 멈췄고 계산이 빠른 그는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리듬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눈치챈다. 또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가 터지고 비명과 침묵이 엇갈린다. 동석은 몸을 굳히고 눈을 감는다. 기계다. 움직이면 반응하지. 감정은 없다. 그는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하고 20m를 통과하는 동안 그는 어린 시절 군사정권 시절의 교련 수업을 떠올린다. 생존은 예술이 아니라 반복이다. 매 순간 멈춤을 통제한다. 이윽고 게임이 끝나고 살아남은 인원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는 회계처럼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남은 자 201명. 그날 밤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누운 한동석. 마광숙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꼭 살아남아야 한다. 사랑하는 광숙 씨를 위해서 그리고 LX 그룹을 위해서. 다음날 날이 밝고 다시 게임장으로 들어선 한동석.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게임. 머리 위에서 카메라 렌즈가 회전하며 참가자들을 쓸어본다. 감시요원들의 총은 그 렌즈의 연장선. 모두가 침묵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원판을 내려다본다. 우산. 한동석은 숨을 들이쉰다. 별 모양이나 동그라미가 아니라 가장 복잡한 우산이 걸렸다. 옆에 젊은 남자가 욕지거리를 뱉으며 입으로 달고나를 물고 빨기 시작한다. CX. 이거 왜 이렇게 진하냐. 미세 균열도 없어. 그러나 한동석은 혀를 대지 않는다. 그는 달고나를 이리저리 비추어 보며 미세한 굴곡과 얇은 선을 분석한다. 달고나는 결정화된 탕이다. 입김으론 한계가 있어. 온도는 올라가되 균열은 없어야 해. 그는 시계 안쪽 베젤을 살짝 돌린다. 좁쌀만 한 렌즈가 손바닥에 떨어지고 손톱 밑으로 숨긴다. 그리고 시선은 요원들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정확히 조명이 가장 약한 코너를 택한다. 바지 안쪽 주머니에서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낸다. 그 안엔 작은 알코올 솜과 구리철사 한 줄이 감춰져 있다. 화학공장을 인수합병할 때 얻었던 지식이 지금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난다. 솜에 침을 약간 묻혀 알코올 농도를 낮춘 뒤 철사에 감는다. 그는 달고나 바깥 가장자리에 불을 붙인다. 화기는 작고 조용하다. 달고나는 마치 얼음처럼 미세하게 녹아들기 시작한다. 조심스럽게 단 한 방울의 땀도 흐르지 않게. 설탕의 융점은 186도. 직화는 갈변을, 간접열은 분리를 만든다. 그는 미세렌즈로 우산 손잡이 부분의 곡선을 분석한다. 그리고 알코올 솜의 열기로 해당 지점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깎아내기 시작한다. 남은 시간 2분 30초. 스피커가 울린다. 감시요원이 걸어온다. 그는 동석이 앞에서 멈춰선다. 손 보여주세요.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든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제 시계에서 떨어진 부품입니다. 제 나이는 50입니다. 손떨림이 있어서 시계 부품을 손에 들고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원이 총구를 그의 눈앞까지 들이댄다. 그러자 동석은 정면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달고나의 테두리를 보여준다. 완벽하게 분리된 우산 모양. 그는 미소를 짓는다. 혹시 모르셨나 봅니다. 저는 손보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원은 총을 내리고 지나간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우산 손잡이 부분을 부러뜨린다. 총성이 울리고 핏방울이 튄다. 동석은 눈을 감고 그 위에 조용히 달고나 조각을 올려놓는다. 또다시 떠오르는 마광숙의 얼굴. 광숙씨, 저 또 살아남았습니다. 광숙씨를 위해서 저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음날 또다시 날이 밝고 게임장으로 들어선 한동석.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다. 철문이 열리고 바닥이 쩍 갈라진다. 줄다리기 플랫폼은 공중에 떠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패배는 곧 추락이다. 한동석은 자신의 팀을 훑어본다. 백발의 노인, 허리 통증으로 한쪽에 기대 선 중년 여성, 떨고 있는 청년 둘, 그리고 자신. 반대편 팀은 체격 좋은 남성들로 가득 차 있다. 팔뚝엔 문신, 발에는 축구화까지 신은 이들이 보인다. 누군가 탄식한다. 우리 끝났네. 이런 구성으론 버티지도 못해. 또 다른 여성이 울먹인다. 그냥 점프할까요? 죽는 건 똑같은데. 그때 한동석이 손을 든다. 고개를 치켜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만. 우리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본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숨결은 일정하다. 내가 회장이
회장이었을 때 나는 언제나 직원들을 믿었습니다. 줄다리기는 밀고 당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 하나 버티는 게임입니다. 그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자, 이제 내 말 잘 들어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중심을 낮추고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세요. 허벅지를 수평으로. 이러면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팀원들이 따라한다. 둘째, 발을 엇갈리게. 오른발은 앞, 왼발은 뒤. 이건 무게중심을 분산시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발을 교차시킨다. 셋째, 3초에 한 번씩 반동을 줍니다. 하나, 둘, 셋 하며 당기세요. 그 리듬이 쌓이면 상대는 균형을 잃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한다. 호루라기가 울린다. 줄이 쿵 하고 당겨진다. 상대팀이 처음부터 몰아붙인다. 우측의 할머니가 비명을 지른다. 움직인다. 움직여요. 하지만 동석은 외친다. 지금 당기지 마세요. 절대 버텨. 눈 감고 숫자만 외워. 하나, 둘, 셋. 팀원들이 함께 하며 줄을 당긴다. 그 힘은 크지 않지만 리듬은 정확하다. 한동석은 말한다. 잘하고 있어요. 리듬은 무기입니다. 상대가 먼저 지칩니다. 그들은 지금 힘을 다 쓰고 있어요. 두려움이 이성으로 바뀌고 절망이 작전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상대팀에서 욕설이 들린다. 야, 왜 이렇게 안 끌려가? 더 세게 당겨. 하지만 리듬을 잃은 그들은 오히려 발을 헛디딘다. 한동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친다. 지금이다. 전원, 점프. 착지와 동시에 당긴다. 하나, 둘, 셋. 모두가 동시에 공중에 떴다가 쿵. 착지하며 무게를 실어 줄을 잡아챈다. 순간 상대편이 한 줄로 쓰러진다. 한 명, 두 명 미끄러지듯 추락한다. 철컥. 플랫폼이 다시 평평해지고 승리의 신호가 울린다. 동석의 팀은 모두 살아남았다. 한참 후 모두가 숨을 고른다.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낀다. 그러다 하나둘 고개를 들어 한동석을 바라본다. 그는 말없이 손에 남은 밧줄 자국을 바라본다. 살갗이 벗겨지고 핏물이 맺혀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팀원들을 본다. 그리고 말한다. 그대들의 승리는 힘이 아닌 리듬이 만들었고 리듬은 내가 아니라 믿음이 만든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믿음을 설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나간다. 그 뒤로 사람들의 눈빛이 바뀐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와 존경이 생겨난다. 이 순간에도 떠오르는 이름은 오직 하나, 마광숙. 광숙씨 보고 싶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보니 더더욱 광숙씨가 생각나는군요.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날이 밟고 게임장으로 들어선 한동석. 이번엔 구슬치기다. 철문이 열리고 참가자들은 2명씩 짝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는다. 각자 10개의 구슬을 받는다. 30분 안에 상대의 구슬을 모두 빼앗으면 생존. 진 쪽은 즉시 탈락이다. 경기장이 된 폐가안. 낡은 기와 지붕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한쪽은 청춘, 한쪽은 종말. 홀짝으로 하시죠? 좋지. 청년이 구슬을 손에 감춘다. 몇 개? 2개. 짝. 맞췄다. 동석은 구슬 2개를 챙긴다. 청년의 눈빛에 실망이 어리지만 아직 희망을 잃진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서서히 동석이 앞에 구슬이 쌓이고 청년의 손은 가벼워진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히세요? 동석은 조용히 웃는다. 나는 사람의 망설임을 본다. 기업 협상에서도 투자자도 거짓말하는 눈엔 패턴이 있다. 5번째 라운드 눈물의 질문. 세연의 손에 구슬은 이제 단 하나. 그는 말을 꺼낸다. 회장님, 이거 끝나고 저 살아남으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동석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계산한다. 지금 이 한 개를 남기면 나는 살아남는다. 그러나 이 아이는 죽는다. 하지만 내가 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내가 살아야 광숙. 그리고 그가 말한다. 세연 씨, 마지막 판. 당신이 맞춰요. 내 구슬 9개 중 몇 개? 세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본다. 정말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겐 더 많은 걸 가져본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가져볼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지. 세연은 손을 내민다. 2개. 한동석은 손을 펴 보인다. 세연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3개. 틀렸다. 정적. 청년은 두 손을 바닥에 짚는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믿어주셔서. 그는 눈을 감는다. 요원이 다가온다. 그러나 그 순간 한동석이 입을 연다. 그 구슬, 당신 주머니 안에 한 개 더 있을 거예요. 청년은 당황하며 주머니를 더듬는다. 그리고 구슬 하나. 그가 몰래 넣어준 것이었다. 당신은 아직 가져볼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지. 요원은 걸음을 멈춘다. 한 구슬이라도 남으면 생존입니다. 동석은 일어나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의 명령입니다. 청년은 울먹이며 묻는다. 그럼 회장님은요? 한동석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조용히 걷는다. 감시요원이 다시 다가오는 그 순간 감시실에서 기계음이 울린다. 456번 생존, 278번 생존, 특별 판정 적용. 다음날 또다시 날이 밝고 게임장으로 들어선 한동석. 이번엔 유리다리 건너기다. 철문이 열리자 모든 참가자의 숨이 멈춘다. 공중에 떠있는 유리다리. 각 칸마다 2장의 유리가 놓여있다. 하나는 강화유리, 하나는 일반 유리. 밟으면 산다. 틀리면 추락한다. 총 18칸. 그리고 순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참가자들의 목에 번호가 새겨진 조끼가 불빛에 드러난다. 한동석 15번. 좋아. 거의 맨 뒤. 기회는 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앞 사람들의 생존 여부를 통한 확률 계산을 시작한다. 첫 번째 참가자가 두려움에 떨며 발을 내딛는다. 한 칸, 성공. 두 번째 칸, 실패. 쿵. 비명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뒤따르던 두 번째 사람
사람은 겁에 질린 채 같은 자리를 피해 점프한다. 성공. 세 번째 칸. 실패. 쿵. 18칸 중 현재 4칸 공개. 살아남은 사람 단 한 명. 한동석은 벽 쪽 난간에 기대어 조용히 구슬을 굴린다. 구슬이 부딪히는 소리, 잔향, 진동. 그는 중얼거린다. 강화요리는 잔향이 짧고 음파가 흡수되지. 이건 확률이 아니다. 데이터다. 14번 참가자가 앞칸에 선다. 한 칸 남았다. 다리를 떨며 고개를 돌린다. 회장님,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어느 쪽이 강화요리인지. 한동석은 그를 바라본다. 그는 세 번째 게임에서 구해준 남자. 내가 잘못 보면 우리 둘 다 죽는다. 제발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인다. 왼쪽이야. 70% 확신 있어. 그는 그 말에 기대어 점프한다. 그리고 강화요리. 생존.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가 유리 위에 선다. 고요하다. 앞에 놓인 유리. 양쪽 모두 반사광이 일치한다. 시야로는 구분할 수 없다. 동석은 구슬 하나를 꺼내어 왼쪽에 던진다. 챙 짧고 맑은 소리. 오른쪽에 던진다. 챙 잔향이 짧고 깊다. 그는 속삭인다. 왼쪽은 공명, 오른쪽은 흡음. 오른쪽이다. 발을 내딛는다. 성공. 그리고 다시 구슬. 왼쪽. 성공. 오른쪽. 성공. 사람들이 경악한다. 뒤따라온 이가 묻는다. 회장님, 혹시 유리 기술자세요? 그는 웃는다. 아니, 나는 인간 심리의 기술자지. 마지막 두 칸. 그 앞에서 동석은 멈춘다. 뒤따라온 16번과 17번이 기다린다. 회장님, 어서 가세요. 그는 발을 들었다 내린다. 아니, 이건 확률이다. 지금까지는 과학이었지만 여기선 결단이 필요해. 그는 뒤를 돌아본다. 16번에게 묻는다. 내가 확신하는 쪽이 있나? 아니요. 그냥 회장님을 믿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마지막 구슬을 손에 들고 중얼거린다. 마지막 선택은 항상 인간의 몫이다. 왼쪽 유리를 밟는다. 그리고 살아있다. 뒤따라온 이들도 그를 따라 무사히 건넌다. 오늘도 살아남음에 감사하는 한동석. 그리고 중얼거린다. 광숙씨,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꼭 살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날이 밝고 게임장으로 들어선 한동석. 빗방울이 떨어진다. 하늘은 흐리고 땅은 축축하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나 하던 그 게임. 오징어 게임. 하지만 지금 그 도형은 흰 분필 대신 붉은 피로 그려질 것이다. 경기장은 텅 빈 교정처럼 보이지만 사방은 감시 카메라와 요원들로 둘러싸여 있다. 관람석 위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VIP들이 앉아있다. 그들의 눈은 냉담하고 웃음은 희롱이다. 제육게임, 오징어 게임. 한 명은 공격자, 한 명은 수비자. 단 한 명만 살아남는다. 동석의 상대는 뜻밖의 인물이다. 정세현. 그는 구슬치기에서 동석이 살려준 청년이었다. 회장님, 그래, 내가 왔구나. 왜 하필 우리 둘이. 세연의 눈은 흔들리지만 발은 단단히 그어진 선 위에 서 있다. 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 게임은 연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연민을 잇는 것도 인간은 아니다. 동석이 공격자다. 사각형 바깥에서 시작해 원 안으로, 그리고 삼각형을 지나 중심을 차지해야 이긴다. 세연은 수비자. 단 한 번이라도 동석을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한다. 진흙탕을 달리는 한동석. 눈은 흐려지고 청년은 재빠르게 막아선다. 몸이 부딪히고 팔이 꺾인다. 동석은 바닥에 구른다. 피범벅이 된 손으로 흙을 움켜쥔다. 세연이 외친다. 회장님, 이길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하지만 동석은 천천히 일어난다. 내가 회장이었을 땐 매번 이겨야 했다. 지금은 단 한 번만 이기면 돼. 동석은 중심을 향해 몸을 던진다. 세연이 다가와 그를 밀치려 한다. 그 순간 동석이 세연의 팔을 잡고 같이 바닥으로 굴린다. 서로의 얼굴이 마주 닿는다. 세연아, 이기고 싶나? 살고 싶습니다. 그럼 날 죽여라. 네? 진짜로 날 밀어. 이기는 건 너야. 세연은 망설인다. 눈물 젖은 얼굴로 한동석을 본다. 하지만 그럼 회장님은? 나는 이 게임에서 우승하기 위해 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세연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한동석을 밖으로 밀친다. 그렇지만 한동석은 뒤로 물러났고 세연은 자기 힘에 밀려 밖으로 밀려났다. 한동석은 말한다. 세연아, 미안하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너네 가족은 내가 잘 돌보도록 하겠다. 세연은 총살을 당하게 되고 요원이 게임의 최종 종료를 알린다. 456번 한동석 최종 우승. 축하드립니다. 우승 상금 456억 원을 가지고 게임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안개가 다시 몰려왔고 동석은 쓰러진다. 몇 일이 지났을까? 동석의 몸은 아직 만신창이었지만 가까스로 의식을 차리며 깨어난다. 내가 꿈을 꾼 것인가? 지독한 악몽이군. 그때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이 한동석 회장 앞에 나타난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최종 우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동석 회장은 자신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말한다.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난 건가요? 이제 광숙 씨와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 흥수는 말한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여 우승을 하였습니다. 회장님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참가를 권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살아 돌아오시다니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형수님과의 결혼을 저희가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은 말한다. 저는 광숙 씨만 있으면 됩니다. 술도가는 형제분들이 예전처럼 광숙 씨를 도와서 운영해 주세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승 상금 456억 원도 저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광숙 씨와 자녀들에게 100억씩 증여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말한다. 저희가 회장님을 너무 가혹하게 테스트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약속대로 형수님께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형수님이 아신다면 저희는 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석은 말한다. 알겠습니다. 남아일원 중천금인데 꼭 비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숙 씨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때 마침 도착한 마광숙. 회장님 무슨 일 있으셨나요? 도련님들은 왜 모두 모이신 거죠? 한동석은 말한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형제분들이 저희 둘의 관계를 지지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모이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광숙 씨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광숙은 대답한다. 네, 저도 회장님 사랑해요.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주고 한동석과 마광숙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눈다. 드라마 보는 남자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